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네, 마지막 퍼즐 남욱 변호사 석방. 남욱 변호사가 밤사이에 석방됐습니다. 네, 대형 사건의 핵심 인물이 체포 후에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검찰은 그제 새벽이죠. 남 변호사 입국과 동시에 체포한 후 검찰로 압송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체포 시간 48시간이 끝나기 약 5시간 전 오늘 새벽 0시쯤 넘어 끝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 함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예.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48시간 되기 전에 일단 보냈다가 그렇죠. 재소환을 해서 더 다시 조사를 한 수사를, 뒤에 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건 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김준일 대표 대장동 예. 논란 관련해서 경실련의 어제 기자회견이 또 주목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사 측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고 당군 일의 최대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을 제외한 1조 6천억 원이 화천대유도 민간이 가져갔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7명이 8,500억 원을 챙겼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공이익 환수된 부분은 10%에 불과했다라는 건데요. 그럼 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얘기하는 것과 이 경실련이 계산하는 게 뭐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까지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에 따라서 10%냐 뭐 50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지 분양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아파트 분양까지 예. 해서 거기에서 이제 총 금액들을 이제 경실련이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예, 거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직 여기 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예. 지금 청산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도 배당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또. 경실련은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10%밖에 공공수익 환수 안 됐다 그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택지 판매가와 적정 건축비를 고려를 하면은 예. 호당 원가가 6억 6천만 원인데 호당 9억 1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억 5천만 원씩 한 호당 아파트 하나당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3,400세대인가 뭐 이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한마디로 공공이익이 작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영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경실련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요것이 화제가 됐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오늘 뭐 특검, 국감도 있고, 요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어제 또 큰 뉴스가 있었죠? 어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랑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간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예. 일단 먼저 녹취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나가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지난해 4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17분 37초 동안 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린 겁니다. 사실 녹취록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나오느냐입니다. 이제 앞서 언론 보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엇갈리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론은 나옵니다. 네. 김웅 의원이 자신이 고발장을 제출하러 검찰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죠. 저는 쏙 빠져야 한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이 누군가 시켜서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도 하는데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켰다는 느낌이 들죠.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렇게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느낌을 주는데요. 네. 김 의원은 오후 그러니까 두 번째 통화에서는 고발장을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찰청에 내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자, 녹취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뭡니까? 일단 김웅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남의 얘기를 전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부지검에 내세요 한 게 아니라 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라는 예. 부분이 들리고 내야 된대요. 예. 위험하대요. 이런 예. 부분들이 지금 들려요. 누구한테 들어서 그 얘기를 이제 전달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웅 의원을 상대로 좀 강도 높은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저희가가 누구냐. 여기서 김웅 의원이 저희가라고 할 때 저희가는 그 김웅 의원 빼고 누구냐. 요게 이제 의문인 거고 내야 된대요 할 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게 있는 거고 내가 거기 고발자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빠져야 된다라는 말은 그러면 윤석열 그 총장이 시켰는데 그게 들통날 수 있으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시키지 않았는데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 나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이런 것들을 김웅 의원이 지금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 안 나왔습니까? 그 논란에 윤석열이 시켜서가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방금 그런 해석도 있고요. 이를테면은 옛날부터 그냥 검찰 하면은 윤석열 하면 검찰이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검찰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들어간 게 정말로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이 워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무고함이 입증됐다 어저께 이런 오히려?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문장을 놓고 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특보를 여기서 만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좀 올려주시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말을 해서 어제 오후 내내 떠들썩했어요.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있다. 근데 또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 말을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네.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있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꽤 있다. 네, 근데 이것도 한 말이 어제 부산 해운대 당원협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좀 당혹스러운 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호남에 공을 들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고 당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호남 폄훼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직 관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하지 않았느냐. 이제 조직 관리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다가 이 지금 말이 나온 거죠. 뭐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한 건데 일단 이 비유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값을 가져와서 맨날 비유를 해요. 주 120시간 노동, 뭐 부정식품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 항상 여기에서도 굳이 전두환 얘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스템 관리.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전두환을 끌어들여 가지고 호남의 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게다가 호남 사람들도 인정한다. 이런 거를 본인이 어디서 도대체 확인을 해서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후보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거고 그건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좀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도 한두 번이지 매번 오해를 만들면 본인의 화법 절대 안 고쳐진다 이게 끝까지 가겠다 이 리스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대다수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말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김경진 특보한테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보죠. 세 번째로 갑니다. 네, 조폭 연루설 후폭풍. 자, 요거는
국감 후폭풍이군요. 네네네. 그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폭풍이 어제도 국회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사진이 조작됐다 진위 논란 사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김 의원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 공작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제소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완벽한 허위 날조다.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이에 대해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사진의 진위보다는 진술서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조폭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국감이 열리고요. 오늘도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게 됩니다. 조금만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김용판 의원 입장이 안 나온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김용판 의원이 사진의 진위 확인 못했다. 즉 사진 자체가 가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네네네. 다만 사진이 잘못된 사진을 제시했다고 해서 진술서도 잘못된 거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인정된다.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김용판 의원하고 또 어제 그 행안위에서 김용판 의원 나가시오 했던 그 민영배 의원 양쪽에 다 섭외를 넣었는데 김용판 의원은 지금 응답이 오지 않고 있고 민영배 의원은 출연을 하겠다고 해서요. 잠시 후에 민영배 의원을 좀 연결해서 자세하게 더 들어볼 겁니다만 김준일 대표. 예. 이 뭐 이번 사진 건하고는 좀 별개로 조폭 연루선이 수년간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후보가 엄청나게 자수성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운동권들 뭐 이런 총학생회장 출신 막 이렇게 전대협 뭐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 진짜 뭐 소년공에서 시작해가지고 성남에서 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기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선거를 성남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2000년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붙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 좀 심한 표현으로 정치 양아치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을 노린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제대로 검증이 잘 안 되고 일단은 사람이 급하니까 썼는데 알고 보니 뭐 조폭과 관련된 사람이었다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뭐 밝혀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 선거에 네. 이를테면은 뭐 선거에 동원이 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조직폭력법에 전과가 있다더라. 그리고 예.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수행비서가 조폭과 관련된 전과, 폭력 전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은 조폭을 뭐 동원해서 뭘 뭐 돈을 받거나 한 것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밝혀진 게 전혀 없죠. 그래서 2018년에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뭐 상대방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성남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살다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권 이런 대장동 사업도 그러고 이 건을 보고 많이 달려든 지역이다. 예, 이권을 보고 그래서 이제 국제 마피아파가 이제 주류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불법 오락실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코마 트레이드 뭐 이런 데가 이를테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할 당시에 성남시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게 국제 마피아파가 운영한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오비일학처럼 겹치면서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에 한번 이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도 갔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방송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건 기각이 되고요.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중간에. 이재명 지사 소송 걸었다가 나중에 취하했습니까? 예, 근데 은수미 시장도 걸었는데 은수미 시장은 패소를 했고요. 그렇게 된 상태군요. 잠시 후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고 조태임 기자 혹시 덧붙일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국토위 국감에서 이제 행안위 국감만 해도 국민의힘이 한 방이 없었다, 헛발질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궁금해서 좀 취재 기자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오늘 국토위 국감. 네네. 근데 앞서 행안위 국감이 이제
팀플이 전혀 안 됐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질문도 반복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공유도 하고 팀플을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도 이제 앞서 행안위 국감보다는 좀 긴장을 하는 게 국토위는 아무래도 국토 개발이나 이런 거를 계속 들여봐왔던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질문도 전보다는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